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운간우륵사의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앞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고 1차 합격 영상은 이렇게 올라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시에 2차도 합격을 했는데요. 2차 합격 영상도 만들고 있었어요. 결과 발표가 났고요. 저는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머리 길이 다른 거 보이시죠? 네, 저는 그거 만들고 있었는데 이때 합격했을 때가 6월달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했죠. 합격 말고 나는 정말 직업상담사가 되고 싶으니까 9월에 계약서를 쓰고 직업상담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올리면 좀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영상 제작을, 그러니까 편집을 멈췄어요. 근데 영상이 안 올라왔잖아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1년 정도 가까이는 그냥 이력서를 냈지만 연락 오는 것도 없고, 저 역시도 특별히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HRD에서 직업상담사 관련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게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직업상담사 행정실무, 그리고 현장실무, 그리고 집단상담 기획과 운영에 관한 요 3가지 수업을 받고 수료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업상담사 2급으로 무조건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또 2급만 가지고도 충분히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선 제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정규직이 거의 없어요. 아니 100% 없어요. 100%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무조건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넘어갈 순 있어요. 예산으로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내가 또 이 예산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년 단위도 좀 잘 없어요. 3개월, 6개월, 9개월 뭐 요런 것들도 되게 많고 12개월을 채워주는 것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1년을 채우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직업 상담사인데 되게 좀 열악해요. 제가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직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걸 꿈꿨는데 내가 오히려 지금 되게 약자예요. 직업 상담사라는 이 직업군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규직 아니죠. 예산산업이잖아요. 예산산업의 직업상담사한테 연봉을 뭐 5천만 원 이상씩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최저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냥 최저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규직만 찾다가 이게 너무 없으니까 1년짜리 찾았는데 1년짜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없고, 예산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해 예산이 잡힐 때쯤에 내년에 그 인원을 뽑거나 충원하거나 정리를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짤막한 것들은 중간에 가끔 나요. 이건 뭐냐면 1년 계약하고 오신 분들이 퇴사하시면 그 나머지 기간에 사람들을 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이렇게 짤막하게 있는 것들은 그런 구인이라고 보시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개월, 6개월, 9개월짜리를 내가 하는 게 경력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 3개월짜리라도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의아한 게 또 있죠. 취업 상담사가 있고 직업 상담사가 있어요. 나는 직업 상담사로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 상담사는 갑자기 뭐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게 뭐야?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긴 한데 왜 이름이 취업상담사야? 라는 고민이라기보다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직업상담사가 취업상담사야 라고 하세요. 똑같은 걸 굳이 이름을 왜 만드냐고.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동부 예산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직업상담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시다 보면 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이 직업 상담사를 뽑아요. 근데 그런 곳은 이거는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젊은 분들을 선호하세요 라고 저도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40대 초반 정도까지만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본인의 나이대가 좀 30대이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센터 말고 기업 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는 그쪽으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리고 내가 40대 초반이나 후반쯤 그리고 그 이상이다 그러면 센터 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센터 쪽은 아무래도 조금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저의 본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직업 상담사를 선택하냐?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이 사실을 다 알고 하자고 하면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예전에 있었던 곳에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유는 역시나 페이예요. 월급이 최저시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말이냐면 내가 직업 상담사로 일을 해. 막 9 to 6 열심히 일을 해. 막 해. 하지만 알바비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알바생보다 덜 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산업으로 움직이잖아요. 예산으로 움직여요. 노동부 예산, 여가부 예산, 그리고 시의 예산 이렇게 예산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그냥 너네 써! 이러고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증빙이에요. 그 말인 즉슨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몰라요. 너무 많아. 그리고 그게 다 증빙으로 올라가는 서류 작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어 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예민해요. 틀에 맞춰서 그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맞춰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뭐 신청서 작성해서 올리고 뭐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보고서 내고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거면 추진계획서 내고 뭐 하고 또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나 갑자기 현타가 와버리네.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인스타나 블로그나 현수막이나 이런 걸 보시면 직업 뭐 구한다 어쩐다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이제 모든 직업 상담사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내 담당이 그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 상담사로 들어갔어. 구인구직만 시키지 않아요. 다른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맡은 담당이 만약에 뭐 직업 훈련에 대해서 맡았다. 그러면 모집하고 광고하고 하는 거 해야 되죠? 그리고 뭐 현수막 제작하고 시안하고 전단지 만드는 거 물론 전문 업체에 맡겨요. 근데 여기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웬만한 거 한 70% 정도는 내가 만들어서 던져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전문가들이 뚜두두둑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시안 작업 같은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난 무슨 디자이너로 왔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인하고 구직하고 전화 받고 시스템 등록하고 보고서 쓰고 시안 작업하고 현수막 올리고 등록하고 또 막 얘기해. 그렇게가 돌아가요. 취업 실적이 있어야 돼요. 직업 상담사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뭐냐? 이런 일자리가 있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일자리에 맞겠구나 라고 매칭시켜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알선 시키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알선을 뭐 아무 때나 시키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자리에 맞는 사람을 정확하게 매칭시켜서 이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 하루를 얘기해보자면 가서 또 구인하고 구직하고 전화 받고 상담하고 서류 작성하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뭐 디자인하고 뭐 어디 또 교육 등록하고 뭐 하고 교육받으러 가고 그러는 와중에 여기 일자리 맞네 알선하고 여러분들도 누가 여기에 한번 이력서 내봐요 했을 때 네 낼게요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다들 바빠 여행 가 어디 가.
그러면 또 여기는 뭐 어쩌고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싫고 막 난리나. 그래서 알선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뭐 똑같이 업체는 뭐 사람 급하대 막 미쳐버리겠대. 이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 안 든대. 뭐 어째서 싫고 저째서 싫고.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사람 두 곳을 매칭시켜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또 직업 상담사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가 그렇게 막 돌아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최저시급이라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현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저는 9to6 워라밸을 생각하면서 그래 조금 덜 벌어도 인간같이 살아보자 이러고 시작한 거였어요. 저의 본심은. 실제로는 예전에 일은 해외 영업으로 있었어요. 의류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야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야근에 치여, 출장에 치여, 그리고 원래 자기 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왜 일이 너무 힘든 시점에 번아웃도 오고, 그리고 또 이제 경력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막 만사가 돈이고 나발이고 같았어요. 다 필요 없다. 그냥 9to6 조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자라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봉을 따져가면서 챙기세요. 5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둘 38세 때 그때 저에게 한마디 한다면 닥치고 그냥 다녀 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온갖 노력 사이는 약간 그런 그래서 좀 약간 뜸하긴 할 텐데 제가 또 뭔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할 거고 요거를 살짝 직업에 관한 이야기로 조금 바꿀까 싶어요. 직업 상담사가 말아주는 직업 이야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것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 수 있는 거는 전 되게 잘 달아드려요. 예. 달 수 있는 거 달아드릴 테니까 직업 상담사로서 궁금한 거, 내가 직업 상담사가 되고 싶은데 이런 게 궁금해요 하시는 거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직업 상담사로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진짜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직업 상담사가 되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필수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운과 노력 사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